지금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집중을 뺏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오락게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품들을 홍보하는 광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느낄 겨를 자체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뭐를 느끼고 싶은 건지 모른 채로 살다 보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죠. 저는 여러분이 주체성을 갖고 인생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인생은 유한한 건데 죽을 때가 되면 좋은 집이나 차, 보물 같은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간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다양한 좋은 감정들과 가슴 벅찬 그런 느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려면 죽는 순간에 그런 좋은 느낌들을 많이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지죠. 이때 단순하게 남들이 느끼는 대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조건이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트렌드에 맞추겠다고 유행을 쫓고 거기에 맞춰서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도 평균치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겠죠. 끌려다니게 되면 정말 가슴 벅차고 행복한 느낌을 느낄 가능성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주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뭔가 휩쓸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면서 한번 느리게 가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빨리 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빠르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상태여야지 빠르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메디슨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은 한 생명공학 회사의 법무팀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하려던 와중에 뭔가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쿨을 가려는 계기가 애초에 장래가 유망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랑 친척 중에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본 부모님이 변호사가 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이유가 다였기 때문이었어요. 주체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열정도 없고 공부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쉽게 지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과거에 즐기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 이런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연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이분은 중학생 때부터 연기를 좋아했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서는 연극 동호회를 만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연기에 대한 모임을 만들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잠시 멈춰서 자신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법 관련 직업을 하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걸 깨닫고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이랑 태도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람들을 여럿 만나서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 활동도 이어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장에 나가서 쇼를 하기도 했어요. 전과 다르게 주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느낄지 생각하고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벅찬 감정들을 느낄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쉬어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한테 질문해서 답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의미 있는 걸 느끼고 싶다 이런 동기가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인생이 정말 재밌고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